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양론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떠한 지식이 생산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영양론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영양론, 거기서 나와서 영양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양론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양학 박사도 있고 어떠한 영양제, 영양분이 많은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섭취하고 접하고 있지만 과연 건강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에 대한 게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왜 병원은 커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막지를 못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라는 게 지금 3년 동안을 이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거를 그냥 슬기롭게 이렇게 맞이하거나 소화를 시킨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지금 여태까지 지식을 마서 지식을 팔아먹은 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 학교에서 또 그런 거를 가르쳤다니까 또 거기에 또 접근하실까 봐. 지금 뭐 영양론의 박사들 뭐 아주 지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근데 이런 거 올 때 그분들은 뭐 했냐 이거죠. 사실 한 거 없어요. 백신 만들어서 돈벌이 장사한 것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론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기 전에 그러면 영양은 뭐냐 이거예요. 영양이 도대체 우리한테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양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질라 그러면 밭에다가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놓고 그 전에 여기에는 어떠한 영양분이 있어야 얘가 자라 이렇게 해요. 이게 틀리다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본다는 거죠. 그 영양분이 뭔가 도대체 이거를 해보면 그 식물은 지금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영양분을 흡수를 했다. 영양분을 먹었기 때문에 자란다. 여기에서 그냥 멈춰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르게 풀면 어떠냐? 영양분이 아니라 정화물질이 여기 들어가서 그 식물은 그 정화물질을 정화하고 있는 중이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그 식물이 질소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영양분에 묶여 있다 그러면 이걸 못 풀죠. 그렇지만 질소질이 뭔가 이거는 가만 놔두면 썩는 물질이에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밭에다가 놓아주니까 식물이 이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뽑아 올린다. 토양을 정화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뽑아 올리다가 얘가 병이 난다는 거죠. 병이 나면 뭐냐? 영양분이 너무 많다. 정화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발효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화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는다 그러면 영양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식물이 땅 속에 있는 어떠한 물질을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병이 나냐? 여기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얘가 식물이 이 정화 물질, 이 여기에 있는 영양분 이거를 끌어올려서 아주 잘 정화를 했다 그러면 얘가 병이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정화 물질 식물이 열매를 맺죠.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이게 어디로 오는 건가? 사람이 지금 이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에서 그 어떤 열매가 맺었으면은 이거는 우리 세포를 정화하러 들어오는 거죠. 영양분으로 오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조금 정화 물질로다가 우리가 보고 정화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세포가 정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쳐다본다 그러면 물이에요. 물은 내가 여기서 항상 얘기할 때 청기농축액이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기운을 다 농축시켜서 담아놓은 게 물이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이제 갖고 이제 또 한번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이게 바깥에 나가서 쭉 가다 보면 우리 그 산에 나무가 쫙 있죠. 나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 나무는 수분을 70%를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70%의 물 나무가 갖고 있고 거기에 별다른 다른 물질이 함유가 돼 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나도 역시 물을 70%를 갖고 있다. 어떤 물이냐? 나무는 어떤 물을 갖고 있냐?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그냥 생수로다가 보자. 그러면 나무에 그 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물이 70%가 있어? 물 기둥이 하나 서 있네. 물 기둥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어떤 식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식물 또한 물을 70%를 먹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이냐 이거예요. 썩는 물이냐, 발효가 되는 물이냐, 어떤 걸 유지하고 있는 물이냐 이거죠. 그러면 어떠한 식물이 어떠한 물을 갖고 있으면 얘는 변화가 일어난 어떤 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부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내 얘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아 맞아 그거다라고 아마 아실 거라는 거죠. 지금 뭔가를 모르지만 반대를 하고 있어. 농약이 뭐 비료 이런 거를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로 이 물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농약을 쳐도 비료를 뿌려도 여기에는 어떠한 물이랑 섞여서 그게 포함이 돼 있고 그 물 속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 물을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식물이 정화 못한 거, 식물이 정화를 못해. 비료 주고 농약을 줬어. 이거를 어떻게든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물을 생산을 해서 우리 식탁으로 와서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정화를 못 시켜요. 영양분은 고사하고 이거를 우리가 정화를 시킬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정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농업의 중요성, 지금 뭐 관행농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농업이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농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토론을 하고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의 전 인류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그럼 이 좋은 물을 만들고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토양을 먼저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잘못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이제 좋은 걸 갖다가 뭐 발효를 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이 그 이렇게 고도로 발전시키고 하는데 사실 아마 그 선생님도 아마 배고픈 시절을 지났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 웬만큼 부유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배고팠던 그런 시절을 갔는데 그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음식을 먹는 거를 원 담아서 그냥 1년을 막 살아갔다고 이게. 그래서 뭐 우리 그 인사 중에 만나면은 조반 드셨어요? 이런 인사를 할 정도니까 그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배고팠던 시절에는 일단 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탄생돼서 그 지식이 과학으로 와서 그 과학에서 어떤 물질을 논해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배를 채우는데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거부를 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선배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 모순이 보이는데 이제는 비료 농약을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좀 안 했으면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고생했던 분들한테 그 노고에는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한 우리가 그 모순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바꾸자 이거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네가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너가 성장됐으면 네가 성장된 만큼 그 모순이 보이면 그걸 해결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자연에서 이걸 대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식인들한테. 자, 그럼 우리가 그 답을 들고 우리 사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뭐 이렇게 이걸 먹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저를 만났지만 저를 만나면 이제는 가슴에다 이런 걸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품고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식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양론에 묶여 있지 말고 이러한 정화 물질, 정화가 무언가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농업으로 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떠한 영양분다 묶여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저 토양 발효제는 가당치도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볏짚, 낙엽, 톱밥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돼지똥, 소똥, 닭똥 이런 거 갖다 놓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이론으로다 지식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로다 갖다 들이댄다 그러면 이거는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퇴비로서는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그런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농민이라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농민이라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왜 짓는가, 이거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좀 뭐 지금 얘기하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우리 선배님들과 내가 우리 자식들이 사용하고 먹고 남은 그 찌꺼기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계란을 하나 우리가 먹는다고 하지만 고기 한 근 끊어다가 우리 식구끼리 고기 국도 끓여서 먹고 삼겹살도 맛있게 구워 먹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지만 그 후유증은 자연에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똥, 돼지똥, 우리 농사진 거 또 이렇게 낙엽도 전부 다 쓰레기. 지금 그 남은 우리가 이 퇴비, 토양발효제 만들고 있는 그 재료는 우리 사회에서 쓰고 남은 다 찌꺼기예요. 그 찌꺼기를 우리가 발효시켜서 이 토양발에다가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탄질비나 어떤 영양론에 의하면 도저히 맞지 않지만 놀랍게도 고온으로다가 발효할 수 있는 요 기술을 갖고 그걸 만들어서 토양에다가 넣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영양론이 아닌 다른 이 우주와 이 천지의 어떤 에너지를 끌고 들어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을 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내 현장에서 농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무농약 유기농 탄소농업을 가는데 거침없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그리고 어떠한 수확량, 맛, 색깔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화에 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 정화에 대한 거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아마 의문이 생기면 또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풀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발효로 또 들어가고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발효를 했지만 그래서 뭐 마무리를 내가 우선 이제 대충 해놓을게요. 이제 정화에 대한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효 이 발효 물질이 없으면 정화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마지막 정화까지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쓰레기를 갖고 찌꺼기를 갖고 토양 발효를 해서 토양 발효를 한 후에는 식물이 정화하고 있고 이 자연 정화를 하는 거죠. 그 식물이 자연 정화를 하고 나면은 병이 안 들고 자기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그 열매를 우리가 또 흡수를 해서 우리 몸 세포 정화를 또 한다는 거. 그 세포 정화를 한 그 찌꺼기는 또 다른 정화를 또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전 세계 건강에 관심 있는 그 박사들 이런 분들이 의사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 에너지연구에서 내가 발표한 이 정화 이론을 못 따라가요. 연습을 할 뿐이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마지막 정화까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균이 있다는 건 알죠? 알지만 위장이
그다음에 소장, 대장의 그 중요성을 아는데 여기까지 그 깨끗하게 이 어떠한 균이 있어서 소화를 잘 될 수 있게 배변이 잘 될 수 있게 할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정화의 이론을 몰라. 영양론만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정화, 이 식물 토양에서 그러니까 청소부터 해서 우리 찌꺼기를 갖고 청소해서 식물 토양 정화, 식물 정화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항문까지 정화가 다 된다는 거죠. 완벽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이 사람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 요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문구대로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농약, 유기농, 탄소농, 초생재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정화 이론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무농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남은 온갖 찌꺼기를 전부 다 발효시킨다. 어떻게 고온 발효를 시킨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무농약을 하게 되면은 무농약은 우리가 이제 법규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처음서부터 유기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농약 3년을 하면 이제 유기농 인증이 나오니까 그 자동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이 한 3년에서 살아났다 하면 어떤 걸 하냐면 초생재배를 시작하고 초생재배가 완벽하게 잘 된다 그러면 여기 어떤 절차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탄소농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활용을 잘 하시고 맨 끝에 이제 초생토미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초생토미 이제 그 활용은 무농약 유기농 탄소농업 초생재배 이거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23년서부터 이제 초생토미를 활용할 거예요.